이제 윤석열이 몰락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선 검사들마저도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거고, 사법부와 언론도 슬슬 이상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지.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의 멘붕 점점점 심해진다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지금까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 요 세 집단,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집단이 한 팀을 이뤄서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 포스, 트포를 이뤄서 요것들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검찰이 일단 선봉에 섰죠. 막강한 힘과 수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 요런 것들을 언론에 살살 흘려주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언론의 눈치를 슬슬 보는 사법부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나 구속영장 이런 것들을 덥석덥석 잘도 받아서 해결해 줬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 트리니티 포스, 이 집단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 윤석열은 이제 멘붕이 심하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죠.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이것 때문에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는 이런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자체를 검찰이 단죄하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인 행위이죠. 이 월성 원전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야,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 장관이었던 사람에게 정책을 잘못 결정했으니 구속영장을 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윤석열은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 무리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윤석열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 삼위일체 이 팀원들이 있으니 무리수고 나발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다 해주는데. 자, 그렇게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사법부가 이걸 기각시켰어요. 이 삼위일체의 팀워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법부도 슬슬 발을 빼고 있는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윤석열 해도 너무해. 이거 불똥이 우리한테도 너무 튈 것 같아. 윤석열 죄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우리 사법부도 삿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진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번 건은 너무 무리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구속영장은 같은 사안으로 또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운규 산자부 장관의 구속은 물 건너 간 것이죠. 사실은 백운규 전 장관을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죠. 자, 뉴스에 내보내기가 좋잖아요. 사진 찍기 좋잖아요. 포토라인 세워놓고 또 사진 막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미지를 덧씌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속영장이었는데, 사법부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이전까지 이건 심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구속영장들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안 받아줬다. 저는 여기에 이 트리니티 포스의 심각한 균열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이 원하는 인사를 1도 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1차 멘붕이 왔어요. 자, 그러자 바로 했었던 일이 뭐냐? 박범계 장관이 출자한 법무법인 수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무리수가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 조급한가? 윤석열이 뭔가 조급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감이 잘 안 돼요. 엄청난 대형 비리 이런 게 아니야. 털어봤자 별게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은 이런 아주 짜치는 것, 여기까지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산자부 장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윤석열은 또 조급해졌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아주 추접스러워요. 어떻게 했느냐? 엄풀을 다시 합니다. 근데 이번 엄풀은 역시나 좀 조잡해. 자, 윤석열하고 친한 언론 뭐 많죠. 다 친한데 각별한 사이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 동아일보, 채널A 여기랑 또 친하잖아요. 아주 끈끈하죠. 자, 동아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이게 기각이 되니까 바로 요런 기사가 나옵니다. 단독 백운규 원전 감사 중에 청와대 고위직 여당 의원 접촉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너무 다급해. 우리 짜장 형님이 지금 너무 다급해. 너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자, 거기다가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에서도 조금 이상한 게 요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검 백운규 원전 감사 중 청고위직 여의원 접촉. 자, 이걸 검찰에서 받았다는 거를 그냥 고백을 해버려. 보통은 검찰에서 흘린 걸 마치 지들이 취재한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줬다라는 얘기를 타이틀에 써버립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약간 과장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검찰 윤석열과의 손절각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검찰에서 받았다는 거를 제목에 대놓고 써버렸으니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 아닙니까? 이런 게 어딨어. 원래는 이렇게 안 했어요. 단독 해놓고 마치 지들이 취재한 것처럼 검찰이 흘려준 소스를 받아서 적는 주제에 자기들이 마치 발로 뛰어서 취재한 것처럼 단독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단독 검찰발이라고 취재원을 알려줘 버립니다. 이것도 미묘한 느낌이 좀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의 미묘한 요런 느낌이 옵니다. 동아일보마저도 이걸 밝혀버린다? 야, 윤석열 멘붕이 심하게 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균열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이 생기는 조짐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 언론이나 사법부도 이 윤석열 검찰과 손절할 각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적폐 카르텔, 이 적폐 세력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리 같은 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라면 가차없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놈들. 언론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그렇게 물고 빨고 핥고 발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안 해줍니다. 까고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죽어라 죽어라 망해라 망해라 구판을 벌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쟤들은 우리를 사찰하거나 괴롭히거나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힘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지만 사탕도 안 줘. 그러니까 까는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는 물빨 해주면 사탕을 주거든.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광고도 대주고 물빨 할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서? 너무 존경해서? 아닙니다.
물빨하면 자꾸 나오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니까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노무현, 문재인 이 정부에서는 물빨해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까는 거예요. 왜냐? 물빨하면은 똑똑 콩고물이 떨어지는 정권이 자기들은 좋으니까 언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법부나 검찰은 전관 비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내 적금, 내 보험, 선배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라고 시킬 때 그냥 눈 한번 질끔 갖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불기소 써주고 무죄 판결 내주고 집행유예 땅땅 때려주고 그게 정의가 아닌 건 알지만 전관 선배들이 부탁을 하면 들어줬어요. 왜냐? 나도 나가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해줬는데 난 아직 현역인데 이거 못하게 되겠네.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돼요.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들이 말하는 보수, 극우, 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아야 전관 비리를 할 수 있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검찰, 사법부가 이 삼위일체를 이뤄서 발광을 떠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몰락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선 검사들마저도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거고 사법부와 언론도 슬슬 이상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지. 자, 오늘은 적폐 카르텔의 균열 조짐, 윤석열의 멘붕 상태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